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의 핏줄을 이어받은 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근친상간이 기본인 신화답게 괴물들도 근친상간을 버려 또 다른 괴물들을 낳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다양한 괴물들 중 가장 요상하게 생긴 이 괴물, 머리는 셋에 불을 뿜어대는 키메라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선 알려주지 않았던 키메라의 여러 비밀들과 현대의 다양한 키메라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신화 속 키메라. 키메라는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괴물로 그리스어로는 암염소라는 뜻의 키마이라라고 불리는 괴물입니다. 키메라는 머리 부분에는 사자의 머리, 몸통 부분에는 염소의 머리, 꼬리 부분에는 뱀의 머리가 달린 요상한 괴물인데요. 발톱은 단검보다 날카로웠으며 사자 머리에 난 이빨은 거대하고 날카로웠다고 합니다. 또 몸통에 달린 염소의 머리는 지혜로웠으며 불을 내뿜었죠. 꼬리에 달린 뱀의 머리는 맹독을 내뿜었고 사람들을 휘감아 졸라 죽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키메라는 엄청난 운동신경을 자랑했는데요. 달리기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으며 그 모습이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였을 정도였죠. 거기다 웬만한 창칼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는 두꺼운 가죽을 가졌고요. 그런데 이 키메라, 성격이 굉장히 포악했고 식탐도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가 살았던 소아시아의 서남부인 리키아 지방의 가축들과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또 계속해서 불을 내뿜어 마을과 들판 여기저기를 불살라 버렸다죠. 그래서 리키아 지방의 사람들에게 키메라는 늘 커다란 골칫거리였는데요. 키메라를 잡고 싶어도 그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결코 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혜로운 염소 머리는 오히려 그를 잡으러 온 군대를 농락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사자 머리와 뱀 머리는 필이나 나팔 같은 괴성을 냈지만 염소 머리는 인간의 말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어찌나 교활했던지 대화를 나눈 이라면 누구나 키메라에게 홀렸다죠. 그래서 키메라는 그냥 사람들을 잡아먹기도 했지만 때로는 교묘한 말로 유혹해 잡아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저따구로 생긴 괴물한테 사람들이 홀렸던 것일까요? 난 저따구로 생긴 괴물이면 다음 주 로또 번호 알려준다고 해도 무서워서 못 믿을 것 같은데. 이처럼 키메라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괴물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의외로 그가 신의 핏줄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엥? 괴물이 무슨 신의 핏줄인가 싶으시죠? 그러나 키메라의 형제들이 지옥의 파수견 케르베로스, 머리가 2개인 맹견 오르토스, 그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두꺼운 가죽을 가진 네메아의 사자, 맹독을 내뿜으며 9개의 불사의 머리를 가진 뱀 히드라가 키메라의 형제들이라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것입니다. 참고로 키메라의 사자 머리는 수사자이지만 키메라 그 자체는 암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메라는 남매지간인 오르토스와 근친 교미에 스핑크스를 낳았다고 하죠. 야, 대가리 2 달린 개와 대가리 3 달린 괴물 사이에서 나온 게 머리 하나인 스핑크스라니. 게다가 이 두 부모는 인간형도 아닌데 대체 어떻게 사람 머리가 달린 스핑크스가 나온 거지? 또 키메라의 부모는 티폰과 에키드나였는데요. 티폰은 올림푸스 신들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던 거대 괴물이며 에키드나는 티폰과 교미하여 여러 괴물들을 낳은 괴물이었습니다. 이 둘 모두 상체는 사람, 하체는 뱀이었으며 가이아가 올림푸스 신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옥 타르타로스와 관계에 낳은 이들이었죠. 그러니 티폰과 에키드나는 괴물임과 동시에 신이었으니 이들의 자식인 키메라도 신의 핏줄을 물려받은 것이었죠. 그러니 하나같이 무지하게 샜던 거고요. 하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뛰어난 몬스터는 곧 뭐다? 영웅들의 경험치다. 그래서 키메라 또한 벨레로폰이라고 하는 영웅의 서사시를 위한 들러리밖에 되지 못했는데요. 벨레로폰은 젊고 잘생긴 코린토스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를 잡으려다 실수로 형제를 죽이고 이웃나라의 왕비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써 고향에서 추방당했는데요. 벨레로폰에게 누명을 씌웠던 왕비의 아버지인 리키아의 왕은 그를 죽이고자 키메라를 해치우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젊고 잘생긴 영웅일지라도 무지막지한 키메라를 혼자 힘으로 당해낼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벨레로폰은 신들에게 부탁해 페가수스를 받아냈습니다. 제 아무리 날쌔고 사나운 키메라라고 할지라도 땅에 붙어있는 이상 페가수스를 타고 날아다니는 벨레로폰을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벨레로폰은 하늘 위에서 키메라에게 온갖 화살과 창을 날려대는데요. 하지만 화살과 창들은 키메라의 화만 돋을 뿐 그 어떤 것도 키메라의 두꺼운 가죽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벨레로폰은 키메라의 약점을 찾다 가장 연약한 부위인 키메라의 입을 노렸는데요.
화가 난 키메라가 계속해서 불을 뿜는다는 점을 착안해 커다란 납덩어리를 끼운 창을 키메라의 입으로 던졌습니다. 창은 정확히 키메라의 아가리에 명중했는데요. 더욱 화가 난 키메라는 계속해서 불을 뿜어댔습니다. 그러자 키메라의 입에 꽂혀있던 납덩이가 녹으면서 뜨거운 납물이 키메라의 목을 타고 뱃속으로 흘러들었죠. 키메라는 고통에 몸부림쳤고 그렇게 속부터 서서히 타들어가 죽고야 말았습니다. 네, 제 아무리 두터운 가죽을 가진 키메라라고 할지라도 속부터 타들어가는 공격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오랫동안 리키아 사람들을 괴롭혀오던 키메라를 물리친 벨레로폰은 그날로 대영웅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너무나도 자신했는지 이윽고는 신들의 반열에까지 오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페가수스를 타고 신들의 거처인 올림푸스에 오르려고 했죠. 그러나 이를 괘씸하게 여긴 제우스는 등에 한 마리를 보내 페가수스를 물게 했습니다. 그러자 고통에 몸부림친 페가수스는 벨레로폰을 저 멀리 하늘 아래로 떨어뜨려 버렸고 가시던 불 아래로 떨어진 벨레로폰은 평생을 절름발이이자 장님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때 대영웅이었던 그가 고작 등에 한 마리에 추락한 모습을 보며 인간은 늘 오만에 차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요상하게 생긴 괴물 키메라는 과연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당연히 신화 속 괴물이니 실제로 존재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물론 키메라라는 괴물 그 자체가 아닌 키메라의 기원이 된 것들이지만 말이죠. 키메라의 기원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력한 가설은 키메라가 살았던 소아시아의 남서쪽 지방인 리키아 지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키아 지방에는 그리스 본토의 그 올림포스 산 말고 같은 이름의 또 다른 올림포스 산이 있었는데요. 이 산의 바로 옆에는 현재 키메라의 이름을 따 키메라산 혹은 튀르키예어로 불타는 바위라는 뜻의 야나르타쉬라고 불리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 아래에는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어 산 곳곳에 난 바위 틈으로 가스가 분출되고 있는데요. 이들 중 24곳에서 불이 붙어 고대부터 현재까지 수천 년간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산 아래에 불의 신이자 대장장의 신인 헤파이스토스가 살고 있어 불길이 꺼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죠. 그래서 이곳에 헤파이스토스 신전을 세우기도 했죠. 또 선원들은 밤에도 꺼지지 않는 산의 불길을 등대처럼 활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이 산엔 세 종류의 동물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산 꼭대기에는 사자가, 중턱에는 사냥, 아래에는 뱀이 말이죠. 그래서 서기 1세기에 활약했던 로마의 작가 플리니우스는 자신의 저서 박물지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산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과 사자, 염소, 뱀을 보고 키메라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서술했습니다. 특히 이곳의 불길이 산불로 커져 종종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죠. 그러니 키메라의 특징과 이 산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얼추 맞아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 진짜 신기하네요. 불붙은 산이 키메라의 기원이라니. 어찌 보면 화산을 의인화한 신이자 괴물인 티폰이 그의 아버지로 불릴만 하네요. 이 밖에도 다른 기원들로는 키메라가 이곳에 드나들던 해적선이었다는 설도 있는데요. 해적선의 머리 부분은 사자로, 몸은 사냥으로, 꼬리 부분은 뱀으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적선, 혹은 해적선장의 이름인 키메라를 따 키메라라는 괴물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이집트의 신화와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여러 신들을 합쳐놓은 것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이집트 신화에도 각기 다르긴 하지만 키메라의 세 머리를 단 신들이 존재했는데요. 그리스 신화의 기원이 이집트 신화라는 점에서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 또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 중에는 티아마트 설화가 있는데요. 바다의 여신이자 용의 형상을 하고 있던 티아마트는 담수의 신이자 자신의 남편 아푸수 사이에서 수많은 괴물들을 낳는데요. 티아마트 설화가 고대 그리스에도 전해져 티폰과 에키드나의 모티브가 되었으며 그들의 자식들이 여럿 합쳐져 키메라가 되었다는 설입니다. 끝으로 고대 그리스 이전 이 지역을 통치했던 히타이트 제국에도 키메라가 있었는데요. 카르케미시시에서 발견된 한 부조에는 키메라의 기원으로 추정되는 어떤 괴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키메라는 그리스의 키메라와는 다르게 염소 머리 대신 사람 머리가 달려있고 새의 날개도 달려있는데요. 아무래도 고대 중동의 스핑크스가 변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리스 키메라의 기원이라면 키메라의 염소 머리가 사람 말을 할 줄 알고 지혜롭다는 특징이 전부 이해가 되죠. 와, 고작 괴물 한 마리인데도 이렇게나 다양한 기원들을 가지고 있다니. 야, 자료조사 빡시네요. 이처럼 독특한 외모로 인해 한 번만 봐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키메라. 그 때문일까요? 키메라라는 말은 현대까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생물학에서는 하나의 개체에 2개 이상의 유전 형질을 가진 생물을 키메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판타지 작품들에서도 이를 착안해 2개 이상의 생물이 합쳐진 괴물이기만 하면 전부 키메라로 통칭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로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온 개와 인간이 합성된 키메라를 들 수 있고요. 또 몇몇 판타지 작품들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키메라에 변형을 주기도 했는데요. 키메라의 날개를 달아주거나 각기 다른 방향의 새 머리를 전부 앞으로 달거나 뱀 머리를 용으로 달거나 사자, 염소, 뱀의 머리들 중 일부를 다른 생물로 바꾸거나 하는 등의 변형을 말이죠. 전 개인적으로 새 머리가 전부 앞을 향하고 있는 버전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또 건축학에서는 가골 같은 괴물 장식들을 키메라라는 뜻의 프랑스어 시메으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는 훗날 키메라가 기독교에도 전승되면서 괴물 혹은 악마의 하수 등으로 그려진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 시메흐를 교회 지붕이나 기둥에 장식해 두었는데요. 엥? 악마이자 괴물인 시메흐를 하나님의 집인 교회 지붕에? 싶으시죠?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중 가고일 편을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수많은 괴물들 중 가장 이상하게 생긴 괴물, 키메라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키메라가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어쩐지 그래서 더 멋있고 애착이 가는 괴물인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키메라와 비슷한 또 다른 괴물들, 만티코어와 스핑크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오랑의 판타지 사전 만티코어 편에서 계속